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관한 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건축물에 관한 경우는 우리가 건축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고 지붕이 있죠. 지붕과 기둥 또는 뭐라고 벽이 있죠. 자, 기둥과 벽,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고 거기에 딸린 시설물,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고가, 지하, 지하나 고가에 딸린 우리가 사무소,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건축물의 경우는 공장도 있고 주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주택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택만을 한번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주택을 30채 미만으로 주택을 짓는다. 이럴 때는 주택을 건축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건축 등의 용어 정의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그럼 건축이 뭐냐? 신증, 개재이 이렇게 보셨죠.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약방의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용어 등을 공부하고 자, 그 다음에 30채 미만의 주택을 건축을 짓는다 할 때는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자, 그럼 건축 허가를 받기 전에 여기는 사전 결정을 하죠. 사전 결정을 하고 2년 내에 허가 신청합니다.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건축 허가를 하게 되겠죠. 건축 허가하고 착공합니다. 착공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하죠. 이러한 건축의 절차가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먼저 봐야 돼. 건축. 그럼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는데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일단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 땅을 확보해. 옛날에는 대지 소유권 확보의 규정이 없었어요. 소유권을 확보하고 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건축주와의 계약을 맺습니다. 설계 등 해서 허가 신청을 해서 이렇게 이제 건축 허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나온 게 여기서 이제 건축 허가할 때 허가권자, 그 다음에 허가 사항,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사항 이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허가사항에서 용도 변경이나 용도의 분류 이런 것 등이 너무 중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게 건축에 관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이 되면 건축물을 어떻게 유지관리하죠. 유지관리하다가 이제 대지 건축물에 설치하기 위한 대지나 대지, 그 다음에 도로, 건축선 이런 기준이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설비에 관한 경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것이 면적과 자, 높이 제한에 관한 경우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높이 제한에서 1조건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그 1조건은 우리가 자, 대상이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 지역 내에 모든 건축물은 1조건의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1조건의 적용의 대상이 되죠. 근데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일반 상업지역하고 중심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은 1조건 적용을 안 받습니다.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 건축구역이라든가 특별 가로구역, 이러한 구역의 지정에 관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보칙인데 보칙에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행강제금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행강제금도 원칙적으로 국계법, 옛날에 국계법, 건축법,
농지법입니다. 우리 이대훈 교수님이 강의하고 있는 중개사법의 토지거래허가 파트를 배우셨죠. 맞죠? 자, 그럼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한번 해볼게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주거지역의 허가 기준면적이 얼마냐고 묻고 있습니다. 도안씨. 왜 나를 이상하게 쳐다만 보고 있어요, 지금? 2분 살아가지고 그래 이렇게 핑계를 좋아요. 성택씨. 변명을 하지 마세요. 동현씨. 동현씨. 허가 기준 면적을 묻고 있잖아. 주거지역. 에? 그러면 중개법 선생님한테 그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허가 기준 면적은 토지거래 허가제잖아. 토지거래 허가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원래 국계법에 있었어요. 국계법에 있다가 중개법으로 넘어갔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 시험 문제 두 문제 나온다니까. 왜 공법에서 두 문제 꼭 나왔다고. 토지거래 허가제 꼭 나오니까 중개사법에 꼭 나온다고 기억하라고. 그 허가 기준 면적,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은 주거 18, 상 2, 공 66, 녹지 200. 자, 도시적 밖에 농지 얼마? 농지 500이야, 1000이야? 5000이야? 500. 임야 1000. 맞죠? 이게 왜 생각이 안 나? 주거 2번 살아가자. 주거. 자, 따라하세요. 주 18, 상 2, 공 66, 녹 100이야, 200이야? 100이지. 녹 100이잖아, 100이잖아. 자, 주거 18, 180, 상업 200, 공업 660, 녹지 100이고, 농지는 도시적 밖에 농지잖아, 500. 임야는 얼마? 1000. 이게 기준면적. 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관청에 뭐를 받는 거야? 허가받은. 이게 토지거래 허가자. 아시겠죠? 그럼 허가를 받았어.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뭐를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뭐 받은 목적대로. 그럼 내가 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아니면 집 지으려고 땅을 샀다 이거야. 그러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죠. 이용을 안 하면 뭐를 내야 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행을 안 하면 뭐를 내냐고. 참 환장하네. 무슨 관계금 내야 돼? 이행강제금 내라고. 무슨 강제금? 그 이행강제금은 얼마를 내는 거요? 토지 취득가액이 얼마야? 10% 이내지. 10% 이내잖아. 그러면 10% 이내, 다 10% 이내니까 10% 다 한 게 아니야. 방치. 그 다음에 7%는 임대 기타. 그리고 5%는 변경이야. 다 같이. 10방치. 이거 외우세요, 빨리. 10방치. 7임대. 5변경. 이게 토지거래허가의 이행강제금이라고 아시겠어요? 이거 시험 문제 100% 나올 수밖에 없어요. 토지거래허가제는. 이게 국계법에 있던 것이 중개법으로 넘어가서 중개법이 가지수가 많으니까 대충 할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게. 다 같이 10방치 7임대 5변경. 시작. 이거 알아놔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건축법의 이행강제금. 무슨 강제금? 건축법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웠어. 그럼 여기다가 요게 건폐율을 초과해서 뭐를 초과했다고? 건폐율을 위반한 면적이 30제곱미터야. 자, 그 다음 여기 옥상에다가 이거 허가 안 받고 무허가 건축해서 무허가 건축이야. 자, 무허가 건축하게 되면 여기 건축 면적이 만약 이것도 30제곱미터라고 하자. 이랬을 때 여기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자, 알기 쉽게 100만 원이야. 얼마라고? 100만 원이라. 그 100만 원인데 이때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계산할 수 있으면 건축법 이행강제금 다 외웠어요. 그 건축법은 이거 외워야 돼. 70, 80, 90, 100이야. 이거를 기억하라고요. 그럼 70%는 뭐냐? 무신고. 뭐라고요? 80%는 건폐율. 90%는 용적률. 그리고 100%는 무허가. 뭐라고요? 그러면 그것도 가만 앉아있지 말고 좀 찾아보든지 좀 해봐. 공부하는데 예착을이라도 둬야 되지. 그래야 공부를 하는 거 아니오. 18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은 자, 이행강제 부과금액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얼마?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다음 비율을 곱한 금액이 이행강제금이야. 오케이? 그럼 무신고 몇 프로? 70. 건폐율 조가 몇 프로? 80. 용적률 90. 무허가 몇 프로? 100%. 7, 8, 90. 시작. 건설은 7, 8, 90. 시작. 그리고 한 장 넘겨서 191페이지 보니까 건축법의 이행강제금하고 오른쪽 191페이지 농지법의 이행강제금 딱 비교해놨잖아. 보여요? 자, 그러면 건축법은 7, 8, 90이고 농지법은 토지가액의 몇 프로고? 토지가액의 몇 프로고? 20%다. 그리고 부가예수가 1년에 2회고 농지법은 1년에 1회고 건축법에는 최대 5회까지 부과할 수가 있고. 오케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시험 문제 나올 거를 얘기할 때 빨리빨리 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럼 이거는 국계법인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어느 법으로 넘어가서요? 중개법인데 어느 법 이름이 정확하게 무슨 법이냐고? 아, 참네. 부동산 거래 중개에 관한 법 속에 법이라는 과목 속에 법이 몇 가지 장지에 관한 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도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도 있고 법이 얼마나 많아요.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느 법으로 넘어가냐고. 아따 참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이야 어느 법이냐고요. 부동산 중개사법 책 가지고 가봐. 어느 법 넘어가서? 예?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가서 아니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가서 어느 법으로 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갔다 이거야. 법 속에. 아시겠죠? 그 법이 이게 토지거래 허가제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거래 신고제 따로 있고 원래 거래 신고제도 어디냐? 우리 공법에 주택법에 있었어. 주택거래 신고제도 글로 넘어간 거야. 아시겠죠? 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어디 있었냐? 국계법에 있었어. 이게 전부 다 그 법으로 넘어갔다고요. 그게 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가고 이것도 거기다 넘어간 것 같아. 이 정확한 법명칭이 한 시간은 끝나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갔다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넘어가서 이게 거기 나온다. 이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두 문제 나온다고. 토지거래 허가제만 몇 문제 나온다고. 두 문제 나온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를 꼭 기억하. 이거는 5, 7, 10이잖아. 10방치 7임대 5변경. 시작. 10방치 7임대 5변경. 이거 알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럼 이거는 무단 방치했잖아. 내가 분명히 집을 짓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 받았어. 허가 받아놓고 주택을 건축해야 되는데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이건 무단 변경이잖아. 무단 변경이면 몇 프로야? 5%. 그 다음에 임대했잖아. 자기가 사용하기로 했는데 임대했다. 그럼 몇 프로? 7%. 그 다음에 무단 방치했다. 건축을 하기로 했고 공장을 세우기로 했는데 허가는 받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몇 프로야? 10%의 이행간격을 해야 돼. 취득가액의 몇 프로? 10%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런 경우를 머릿속에 농지법은 이제 20%니까 농지가액의 20%니까 알아두시고. 그럼 이거를 우리가 딱 한번 보는데 이거를 계산 한번 해봐줘요. 이 위반 면적이 건폐율 위반이 30이고 무허가가 30이다. 이때 이행관계금이 총 얼마인지 빨리 계산해보자. 이거 계산할 줄 알면은 이행관계금은 다 아는 거야. 이거 계산 못하면 끝장나는 거지. 요거부터 계산하면 100만 원, 방금 읽었잖아. 100만 원에 얼마나 했어? 100분의 50이라고 했잖아. 아까 어디에요? 189페이지 제일 밑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러니까 1제곱미터당 시가 표준액이 얼마 했어? 100분의 50에다가 이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했잖아. 이 비율이죠. 오케이? 그러면 100만 원은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위반 면적 30제곱미터 곱하기 100%. 이게 무허가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이야. 그러면 50만 원이잖아. 100만 원에 50%니까 50만 원 곱하기 30이니까 1,500만 원이지. 1,500만 원에 100%니까 몇 프로야? 1,500만 원. 끝. 그 다음에 무신고, 건폐율 위반. 건폐율 위반도 똑같이 100만 원 곱하기 100분의 50 곱하기 30제곱미터 곱하기 여기는 무신고이고 건폐율이잖아. 건폐율이니까 몇 프로야? 80%. 몇 프로? 그러면 1,500만 원에 80%니까 1,200만 원이네. 얼마라고요? 1,500에 80%니까 1,200만 원 맞잖아요. 그럼 얼마야? 2,700만 원. 얼마? 2,700만 원. 이게 이행관계금이라고. 무슨 관계금? 이거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도로목이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 계산 문제가 틀림없이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행관계금까지 알아줘. 이게 건축법이야. 자, 그럼 이제 건축법에 관한 문제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보면서 소번호도 보면서 보는데 1번 건축법 명상 건축행위와 용도병역 행위와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거. 자, 옳은 거예요. 1번 벽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교선 대수선에 해당한다. 벽면적 얼마라고? 20제곱미터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대수선에 관한 경우를 내기보지 방주담아 시작. 내기보지 방주담아 시작. 자, 그러면 이 경우를 우리가 정확히 알고 가야 되죠. 페이지 158페이지에 자,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기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거. 이게 뭐다? 대통령이 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지? 이거를 대수선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내력벽과 기둥과 보와 지붕 네 가지는 증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을 구분해야 돼. 자, 그럼 증설과 해체는 개수와 크기와 상관하지 않고 수선과 변경은 뭡니까? 수선과 변경은 크기와 개수에 상관이 있다. 오케이? 그렇잖아. 그러면 벽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거. 그러니까 수선과 변경과 증설, 해체를 구분하라 이거야. 다 같이. 증설, 해체하고 수선과 변경을 구분하는 게 이게 내기, 보, 지. 요것만 증설, 해체, 수선, 변경을 구분한다고 내기보지만 뭐라고요? 자, 내력벽 얼마?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을 뭐한다? 수선과 변경할 때 그때 대수선이야. 오케이? 그럼 내력벽 한 개를 증설했다. 아니면 10제곱미터를 증설했다. 그래도 뭐가 돼? 대수선이죠. 왜? 증설과 해체는 뭐와 관계없어? 규모하고 크기와 관계없다고요. 수선과 변경은 규모하고 크기에 상관이 있다고. 알았어요? 자, 기둥 몇 개 이상? 보 몇 개? 지붕틀 몇 개?
그러면 여기서 기둥을 한 개를 해체해서 그건 뭐야? 뭐라고? 대소서이지. 왜? 증설과 해체는 크기의 개수에 상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수선하려면 두 개를 수선했다. 대소설이야 수선 아니야? 이거 대소선 아니라고. 몇 개가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거를 놓치지 말라 이거야. 그러니까 1번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렸지? 1번은 그럼 뭔데요? 1번은 그냥 뭐야? 그렇지. 그냥 수소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그냥 수소이라고 수선. 수선하고 대수선의 차이는 뭐예요? 응? 수선은 그냥 하는 거고 대수선은 허가나 신고받는 거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2번. 건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또 철거하고 건축면적 6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하는 이는 중축에 해당한다 했는데 자 우리 걸 위로 올려 완전히 위로 올려 그렇지 위로 올려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가지고 보게 되면 페이지 157페이지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뭐하고 철거하고 그 다음에 종전 규모를 뭐하여 초과하여 축조하면 뭐라고 신축이잖아. 전부 멸실되고 종전 규모 초과하면 뭐라고 신축이잖아. 그죠? 그러면 전축면적 40평인 주택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60평인 주택을 새로이 축조한 행위는 전부 철거하고 새로이 짓는 거니까 초과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중축이야 신축이야? 신축. 오피스텔을 휴양 콘도미니엄으로 용도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일단 용도의 변경을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용도 분류가 있고 변경인데 페이지 166페이지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니까 여기서 오피스텔은 어디에 속해요? 오피스텔 어디에 속한지 몰라요? 8번이야 8번 주거 업무시설군. 야 참 돌아본다. 오피스텔은 뭐냐고? 업무시설이 업무시설. 아 참네. 무슨 뭐라고? 업무시설 휴양 콘도미니엄 뭐야? 휴양 콘도미니엄은 뭐냐고요? 예? 콘도에 놀러는 잘 가면서 콘도미니엄이 뭔 시설인지도 몰라 진짜. 무슨 시설? 아 위락이 아니지 숙박이잖아 숙박. 아 참네. 관광 숙박. 무슨 숙박? 관광 숙박이라고. 그럼 숙박은 어디에 속해? 몇 번? 5번이잖아. 그러면 오피스텔을 8번에서 5번으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지? 허가. 내려가는 거는 뭐지? 신고. 옆으로 가는 거는 뭐지? 대장의 기재상의 변경. 똑같은 용도 상호끼리 바꾸는 거는 뭐지? 그냥 네 가지 맞잖아요. 올라가는 거는 뭐라고? 신고. 내려가는 거는? 신고. 좋아. 그럼 이거는 허가 맞네. 8번에서 5번으로 올라가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 일반 음식점은 몇 종이죠? 일반 음식점. 자 고개 들어봐요. 내가 1종 건생하고 2종 건생을 구분할 때 1종은 안 시끄럽고 안 시끄럽고 냄새 안 나고 가깝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2종은 좀 멀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냄새 난다 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일반 음식점은 고기 먹고 술 먹고 왁자지껄 떠들고 야단 나죠. 술도 팔고. 오케이? 이건 2종이야. 뭐에 관계없이 2종이고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도 고개 들어봐요. 중개사무소 금융기관 이런 경우로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1종이야. 몇 제곱미터? 그럼 30에서 500 미만은 2종이야. 500 미만까지는. 500 이상은 뭐다?
업무시설이야. 무슨 시설?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그냥 중개사무소로 했으니까 일종 아니면 이종이야. 그러면 일반 음식점을 같은 근린생활시설인 중개사무소로 바꿀 때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냥 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어디에 있어요? 그냥 한다고 어디 나와 있어요? 자, 거기 보게 되면 페이지 165페이지 좀 찾아봐. 165페이지 한 장 앞으로 가면 제일 밑에 빨리 읽어봐. 제갈량 씨 빨리 한번 읽어봐. 제일 밑에 시작.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 가능. 동일 용도 상호간 용도 변경, 근린생활시설 상호간 변경, 변경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 됐어요. 아따 꾀꼬리 같은 목소리네. 자, 허가 신고 없이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는 동일 용도 상호간의 변경하고 근린 생활시설, 생황이 아니고 생활시설 상호간의 변경 전에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거, 위치를 바꾸는 변경, 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뭐 없이 허가도 없고 신고도 없이 용도 변경이 뭐하다?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면 되잖아. 신고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틀렸고. 5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다른 대지로 위치를 옮기는 행위는 이전에 해당한다. 이전이 뭐예요? 신정개제의 이전이 뭐냐? 주요 구조부를 뭐 하지 않고 해체하지 않고 157페이지 한 번 더 읽어봐야 특히 한 번 더 눈길을 보는 게 그게 사랑이야.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 매력을 느낄 때 보면은 거기에 여기 이전 자, 도표 위에 이전 읽어봐요. 제가 양식 한 번 더 읽어봐. 큰 소리로 시작. 건축물을 그 주요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지.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다른 대지로 위치로 옮기는 행위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죠. 똑같은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지만 다른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신축이 되거나 뭐가 되거나 증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틀렸고 옳은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3번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3번. 3번은 허가상 맞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3번.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이거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자, 그런데 기출문제를 몇 문제, 몇 문항만 내가 바꿨어. 자, 2번. 건축허가 대상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축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이 건축 신고사항을 물었는데요. 자, 건축 신고사항은 한번 봅시다. 자, 신고사항은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170페이지 별표해 두시고요. 170페이지에 신고사항을 보니까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이죠. 보입니까? 그러면 신축은 뭐다? 아니라고 했잖아. 신축은 무슨 사항? 허가사항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연면적 얼마?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물의 건축도 뭐다? 신고사항이고. 자, 그 다음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소선도 신고사항이고 관농자 안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건축도 신고인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위험지역의 경우는 허가사항이다. 그거는 제외다. 주요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내력벽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거, 기둥보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이것도 대수선이구나. 그러면 볼을 5개를 수선해도 대소선이 될 것이고요. 벽면적을 50제곱미터 수선해도 대소선이 되는 거구나.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경우는 주요구조부에 해체가 없으니까 신고만 하면 뭐 받은 걸로? 허가 받은 걸로 되는 거구나. 5번 소규모 건축물인데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이니까 만약에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의 건축이다 하면 그거는 허가사항이 되겠지. 1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고 100제곱미터가 넘으면 허가. 높이가 3m 이하의 범위의 증축인데 이거를 5m 범위 안의 증축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리겠죠. 그거는 허가사항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리얼에 공업지역, 산업단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2층 이하로서
500 이하의 공장 이거 절대 놓치지 말고 잘 보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죠. 자, 문제 2번은 보니까 이게 박스 문제인데 이거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입니다. 내가 늘 말했잖아요. 자, 간평,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이 세 가지 시험은 같은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그 중에 라이센스 중에 최고급이 감정평가사입니다만 일단 시험 문제는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야. 자, 1번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이 전 건물의 대소선 아까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소선은 신고사항이라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기억은 신고사항이 맞죠? 맞잖아요. 좋아요. 볼을 몇 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볼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기둥을 3개 이상 수선하는 거 이거 대소선 이렇게 했잖아. 그것도 신고사항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3개 이상이니까 5개도 맞잖아. 맞죠? 그럼 이것도 그냥 신고로 가능하죠. 내력벽의 면적을 5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거.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게 신고니까 5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도 신고사항 맞지 뭐. 맞아 안 맞아? 그럼 기억, 니은, 디가 다 맞네. 소규모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의 신축이다. 아까 소규모 건물은 100제곱미터까지는 신고고 100이 넘으면 허가사항이라 했죠. 그럼 이거는 150이니까 이거는 무슨 사항이야? 허가사항. 다음 소규모 건축물로서 높이를 몇 메다? 5m 정축하는 정축이라 했는데 아까 3m 이하의 정축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5m는 3m가 넘으니까 이거는 뭐다? 허가사항. 그럼 리얼과 미음은 허가사항이고 기역, 니은은 신고사항 맞죠? 그러면 옳은 거는 몇 번이야? 기역, 니은, 디귿이니까 몇 번? 1번이 정답이다 이 뜻이야. 오케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개공지가 나오는데 자, 공개공지는 183페이지 서브노트 펴오시고 183페이지 서브노트 펴놓으시고 공개공지 가면 일단 여기는 일단 일준상준도가 됩니다.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준공업, 도시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한 지역이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일준상준도. 여기서 이제 시장 군수가 인정한 지정한 지역인데 이거를 도시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장 군수가 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이다. 그래서 일준상준도 시작. 일준상준도. 자, 그러면 공개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되고. 자,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이것들은 용적률과 높이 제한. 자, 요거를 1.2배까지 뭐 해준다? 완화해준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완화. 그리고 공개공지 확보를 해야 될 대상 지역은 이거에다가 바닥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생활시설. 무슨 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이야. 그러면 여기서 업무시설이나 문화집회나 이런 거죠. 이런 시설을 건축할 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개공지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개공지를 확보했다. 공개공지를 확보를 했다면 이때는 그 경우도 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이런 기준을 완화해 준다. 그래서 공개공지 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이 아닌 경우라 하더라도 공개공지를 확보했다면 이 기준을 완화해 준다. 그것까지 알면 돼요. 자, 그럼 1번. 상업지역의 업무시설, 상업지역, 일준상준도. 그럼 여기 봐. 공개공지 확보 대상 지역이 몇 개예요? 몇 개 지역이야?
10개죠. 그 적어놨잖아. 일반 주거 1종, 2종, 3종 3개, 준주거 하나, 상업적 4개잖아. 중1 6원, 그리고 준주거 하나,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지역이니까 하나, 둘, 6개, 7개, 여기 3개, 그러니까 10개, 10개 지역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업무시설로 맞고요. 5천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맞고요.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가 있고 조경 면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물건을 사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되고, 공개공지 덕의 면적은 딱 걸렸네. 아까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의 10%인데 건축 면적의 10%. 그게 틀렸다. 자, 그 다음에 공개공지 덕을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용적률 높이 제한 이 기준을 얼마까지? 1.2배까지 완화해 주죠. 자, 그러니까 5번 또 맞고요. 틀린 것은 4번. 건축 면적이 아니고 무슨 면적? 대지 면적의 10%다. 그럼 여기서 기억할 거는 일단 공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예요. 자, 그럼 여기서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의 10% 이상이야. 거기는 이상이고 여기는 뭐라고? 이하고. 이것도 잘 봐. 그럼 여기다 공개 공지는 대지 면적의 10% 이상. 그래도 틀린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숫자만 외우지. 그 중요한 것만 숫자만 외우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뜻을 대지 면적의 10% 이상이라 하면 틀려. 이하야. 그럼 조경 면적은 10% 이상이야. 여기는 이상, 여기는 뭐라고? 이하. 헷갈리지 말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거각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의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경우는 이해관계의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도로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도로는 175페이지에 있습니다. 대지 등 도로면에 낮아서 안 되고,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일 때는 조경을 해야 되고,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도로가 나와요. 보행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이 얼마? 4m 이상의 지정 또는 예정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다 이 뜻이야. 자, 그리고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2m, 10m 이상 35m 미만은 3m, 35m 이상은 6m, 2, 3은 6, 4. 그 다음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접도 길이죠. 거기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할 것인데 2개 이상이라고 했죠. 이거 봐. 내가 편집을 할 때 이렇게 줬거든. 이렇게 주니까 이거를 이렇게 적은 거야. 참네. 환장하네. 편집하는 아가씨들 내용을 모르면 그렇게 적을 수밖에 없죠. 2m예요. 자,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의 공자는 3천. 이때는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을 접할 것.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3번에 도로의 지정 변경 거기 동그라미.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는 거. 심의만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어. 해외 거주, 사실상 도로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럴 때는 건축 이해관계의 동의는 받을 필요가 없고 뭐만 거치면 돼요? 건축위원회 뭐만 거치면 돼? 심의만 거쳐서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그런 문제를 4번 봅시다.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는 이해관계의 동의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틀려서 맞아. 틀렸잖아. 아, 참네. 사실상 통로로 이용하고 있으면 이해관계의 동의는 필요 없고 뭐만 거치면 돼? 심의만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이해관계 동의와 심의 다 거쳐라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도이며 해당 도로에 교차되는 도로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자, 그거는 177페이지 눈만 돌려서 그 도표를 보면 돼. 4, 3, 3, 2, 3, 2, 2, 2. 보입니까? 4, 3, 3, 2, 3, 2, 2, 2. 보여요? 자, 이게 90도 미만이고, 이게 90도 이상 얼마? 120도 미만이다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내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이제 다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이거 강의할 때 수업 시간에 여기서 해준 거를 잘 보란 말이야. 각이 90도야. 이쪽이 6이고 이쪽이 6이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여기는 3, 3이야, 3, 3.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걸 90도 미만은 6, 6은 4, 6, 4는 3, 4, 4는 2. 자, 그러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은 6, 6은 3, 나머지 기타는 몽땅 2. 이것만 정리하면 되잖아. 그 이거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다 같이 6, 6은 4, 6, 4는 3이다, 4, 4는 2다. 이거잖아. 이리 봐. 여기 보면 도표고 안 봐도 되잖아. 6m 이상 도로고 양쪽 도로가 다 6m 이상이면 여기는 4m야. 그러면 90도 이상 120도 미만은 양쪽 도로가 6m 이상이면 3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 2니까 기타가 2라는 거야. 그 여기는 4도 있고 3도 있고 2도 있으니까 자, 양쪽이 다 6, 6은 4고 한쪽이 6이고 다른 쪽이 4면 3이고 한쪽이 4고 다른 쪽이 6이면 3이고 양쪽이 다 4, 4면 2다. 그럼 이거를 풀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 6, 6이라는 것은 4라는 말은 이거를 풀면은 6m 도로 교차하고 있으면 4야. 각이 90도 미만일 때. 그러면 6m하고 다른 쪽 도로가 7일 때도 4야. 7m 도로에 교차하고 있을 때도 4야. 그러면 6m하고 8m는 안 해. 8m 이상일 때는 가각전제 안 하니까. 모토기 도로는 8m 미만일 때 하고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만 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8m 이상이거나 120도 이상일 때는 안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하고 이것만 정리하면 끝이지 더 이상 할 게 뭐이냐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2번에 도시적 외의 지역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도로 교차각이 90도이고 해당 도로 교차하는 너비가 각각 6m다. 그럼 90도 이상이라는 거지. 그럼 90도 이상이고 양쪽이 다 6m, 6m야. 그럼 볼 것도 없이 양쪽이 다 6, 6이니까 3이지. 그러니까 얼마? 각각 얼마?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다. 자, 그러면 이리 봐요. 여기에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요 면적. 창선시 요 면적이 얼마냐고? 요 3, 3일 때 요 면적이 얼마냐고? 가각전제 면적이 얼마냐고? 그렇지, 4.5잖아.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은 어떻게? 4.5제곱. 오케이? 몇 제곱미터? 자, 그럼 다시 물을게. 가각 전제되는 면적이 가장 넓은 면적이 얼마야? 이 삼각형 면적이 가장 넓은 게 얼마냐고요? 몇 제곱미터냐고요? 네? 그렇죠. 진짜 이제 2분의 4 곱하기 4잖아. 그러니까 8제곱미터가 가장 넓어. 가장 좁은 거는. 그렇죠. 2잖아, 2. 이거 2분의 2 곱하기 2는 2제곱미터잖아. 맞아요? 이 삼각형 면적을 아무리 많아봐야 8제곱미터를 초과할 수가 없어. 아무리 적어도 2제곱미터는 내려갈 수가 없어. 오케이? 2제곱에서 8이야. 그럼 이거 다 했잖아. 2제곱에서 8. 그 다음 요거. 그
그 다음에 요거 세 가지만 공부하면 돼. 이게 모퉁이도로 가각전제야.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잘 새겨두시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맞아. 3번 도로면에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에? 대답이 없어요. 4.5m 이하 출입구, 창문 이런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아, 참네. 이게 봐봐. 내가 도로 이 설명해 줄 때는 잘 알아먹어 놓고 물으면 대답이 없고, 자, 여기 봐. 요게 4.5m야. 그러면 점포가 안쪽으로 문을 열면 이것 때문에 한 평이 날아가. 바깥쪽으로 문 열면 건축선을 침범하니까 안 돼. 그럼 여기 창문 열어놔서 자동차에 짐 싣고 가득 싣고 지나가다가 박으면 어쩔 거요. 그러니까 4.5m 이하는 침범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까지 설명해 줬잖아. 대구 지금 실제로 있죠. 한일극장 옆에 거기 그 바늘 땅 그 대구은행 본점 사거리 있는 거기에 중앙통에 그 중앙역 거기에 보면은 미도 빌딩이 있어. 무슨 빌딩? 미도 빌딩이 이게 지금 여기 이게 4.5야. 그래서 4.5m 지난 위에는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빌딩이 올라가 있다고. 그럼 이 밑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4.5m 이하는 이게 툭 튀어나오면 안 돼요. 4.5m 넘으니까 튀어나오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높이가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이런 거는 문을 열고 닫을 때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없다. 틀렸고.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m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맹지잖아. 그 맹지는 항상 도로에 얼마를 접해야 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얼마를? 2m 이상을 좁혀야만 되는 거야. 그런데 이쪽에 공원이나 광장 등과 같이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금지 공지가 있다. 이럴 때는 이쪽으로 출구내면 되니까 여기 도로에 접하지 않아도 된다. 오케이? 그런데 지금 4번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m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하이 생각해봐. 건축 가능한 녹지가 있으면 2m 반드시 접해야 되지. 에? 거기도 건물을 세우는데 그래 안 그래? 건물이 불가능한 공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2m 미만 접해도 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그것 때문에 틀렸잖아. 그래서 이것도 X. 건물과 담장, 지표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표하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도 상관없어. 땅 밑에는 넘어도 된다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그러면 옳은 것은 몇 번이야? 몇 번? 2번 하나밖에 없다. 이 뜻입니다. 알았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건축법령상 각종 건축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올바른 것은 개수입니다. 자, 그럼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거 뭐 쉽게 금방 이렇게 지나가나? 면적이 얼마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 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나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조경 면적은 대지 면적이 얼마예요? 200제곱미터. 얼마? 200제곱미터. 175페이지. 자, 대지 면적이 얼마야? 200제곱미터 될 때 뭐를 해야 돼? 조경해야 돼. 오케이? 얼마? 200 이상. 자, 니은 일반 상업에
관광 호텔의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 합계가 자 5천 이상의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무슨 면적의 얼마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자 아까 일준상준도라고 했죠. 맞죠? 관광호텔은 관광 숙박이잖아. 그러니까 다중이용시설이야. 그러면 이때 5천 이상이고 공개공지 대지면적의 몇 프로? 10% 확보해야 되죠. 대지면적의 몇 프로? 10%. 이거 층수가 2층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얼마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 확인을 거쳐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페이지 178페이지 178페이지 자 구조안전 확인 대상 2층 기둥과 보가 목재인 구조는 3층 그리고 연면적 200 목구조 건축물은 500 단 창고 축사 작물재배사 이런 것은 제외. 자 그러면 층수가 2층이고 디귿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 이상의 건축물과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구조안전을 확인을 거쳐라. 자 일반적으로 200이고 목구조는 500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200이죠. 리얼 건축허가 및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때 그 제한기간은 몇 년 이내로 한다. 2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 2년 이내라고 단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뭐한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내진 능력의 공개. 자, 그거 구조안전 확인에서 178페이지 2번 내진 등급에 설정해서 내진 능력의 공개. 왜 넘어갑니까? 여기인데. 자, 내진 능력의 공개. 자, 내진 능력의 공개 빨리빨리. 자, 내진 능력의 공개는 16층 이상이라고 했죠. 보입니까? 16층 이상 그거를 지우세요. 자, 그러니까 16층에서부터 5,000제곱미터 이상 그거까지 싹 지우세요. 16층에서 이상에서부터 5,000제곱미터 이상까지 싹 지우고 거기다가 요걸 적어. 자, 그러면 2층 관로 열고 목구조 3층. 자, 그리고 연면적. 자, 연면적 200제곱미터. 관로 열고 목구조 500제곱미터. 자, 이상의 건축물. 자, 그래서 16층 이상 바닥 면적의 5천 이상을 싹 지우고 거기다가 요 말을 꼭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얼마 전에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요거 고친 거야. 건축법이. 바로 시행했어요. 고치고 바로 시행했어요. 그래서 2층입니다. 16층이 2층으로 바뀌고 목구조 건축물은 3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 거기 5천을 200으로 고치고 그 다음에 목구조 500으로 새로 넣어 주십시오. 자, 고쳤나요? 자, 요대로 고치라고. 자, 2층, 목구조 3층, 연면적 200, 목구조 500제곱미터. 자, 그렇다면 여기 2번이 여러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디귿이 200이잖아요. 디귿이 선생님이 200이라고 했죠. 맞아 안 맞아? 200이라고 했는데 예문은 500으로 돼 있잖아요. 2번에. 그죠? 500을 얼마로 고쳐요? 200으로 고쳐. 어디? 아니 여기 디귿을 고치라고 500을 200으로. 자, 그래서 2번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억이 얼마? 200제곱미터. 니은이 어떻게? 대지 면적의 10%. 디귿이 어떻게? 200제곱미터. 목구조는 500이고 그냥이니까 200. 자, 그 다음에 건축허가 제한은 리얼이 몇 년? 2년. 그 다음에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건축물은 몇 층? 2층 이상의 건물. 목구조는 몇 층? 3층. 연면적 얼마? 200. 목구조는 얼마? 500. 500.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거하고 여기 이익이 똑같지.
이거하고 1번 구조 완전 확인 대상이 하고 똑같잖아 지금 책에. 그 연결을 지워보란 말이야. 어디하고 똑같아? 현택이. 그래 이거하고 같다고. 고쳤어? 왜 안 고쳤네? 적어놨어? 확실히 적어놔야 돼. 확실하게 정리해. 그래서 이거는 개정된 걸 위주로 했으니까 정확하게 보시고.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 2번은 디귿을 500을 얼마로 고쳐서 200으로 고쳐가지고 정답이 2번이다 이겁니다. 알았죠?